자, 제가 치수 기입을 할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30, 30 카피, 다시 한번 카피, 다시 카피, 어레이 4개. 자,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자, 이제부터는 어디를 쓸 거냐면 여기 어노테이트요. 물론 여기에 치수 기입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 다 있어요.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오디네이트, 조그 여기 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다 있어요. 여기도 있고 이 아래 지시선이 관련된 내용이 여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노테이트 탭을 누르면 조금 더 나와요. 그러나 여기 어노테이트 탭을 눌러서 보시면 여기에 훨씬 더 자세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멀티리더까지 쓸 거예요. 자, 바로 여기 라이너, 얼라인, 앵귤러, 아크랭스, 라디어스, 다이아메타, 조그, 오디네이트 여기까지가 기본 치수입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 우리가 명령어 배울 때 기억나시죠? 선 관련 명령어, 원 관련 명령어, 기타 명령어. 네, 선, 원, 기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라이너입니다. 치수는 거리 또는 각도, 반지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끝점을 클릭하고 두 번째 끝점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치수선의 위치를 클릭해주면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첫 번째 치수의 원점, 두 번째 치수의 원점, 그 다음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합니다. 자, 이렇게 세로로 두 개가 올라와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둘 다 뭐라고 부르냐면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얘를 치수선이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얘를 치수 문자라고 하고 이걸 화살표라고 합니다. 라이너이기 때문에 수직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수직 치수가 나오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한다 하더라도 마우스의 방향을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조절이 되는데 다시 볼까요? 자, 분해하고 자, 라이너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선이 연장이 돼서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돼서 가고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연장돼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다시 봅시다. 라이너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선이 끝까지 연장돼 있죠? 여기 있는 선이 끝까지 연장되죠? 네, 이렇게 연장돼서 커서로 치수선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라이너 밑에 보시면 얼라인이라고 있어요. 얼라인은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들. 얼라인은 이렇게 기울어진 부분에 대한 치수를 기입할 때 쓰는 게 얼라인입니다. 얼라인은 기울어진 부분이에요. 자, 라이너도 기울어진 부분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라인을 읽어보면 첫 번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두 번째 익스텐션 라인 오리진,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옵션들이 이렇게 6가지가 나오는데 3씩 쪼개면 됩니다. 엠텍스트, 텍스트 얼라인, 앵글,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 엠텍스트는 문자를 여러 줄 쓰기 해준다는 얘기고 텍스트는 한 줄 쓰기 해준다는 얘기고 앵글은 문자를 기울여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엠텍스트 자, 어떤가요? 여러 줄 써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자, 텍스트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한 줄 쓰기가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앵글, 각도입니다. 45도. 문자가 이렇게 45도 회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 텍스트, 앵글. 한번 해보시죠. 자, 첫 번째 점.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분해하고 제가 이렇게 지웠습니다. 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대각선으로 클릭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호리젠탈, 버티컬, 로테이트가 있네요. 호리젠탈은 무조건 수평으로만 치수가 들어갑니다. 마우스 아무리 움직여도 소용없어요. 다시 볼까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이번엔 버티컬. 그러면 무조건 수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둬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로테이티드요. 내가 여기다가 각도를 쓸 수 있습니다. 45도. 그러면 지정한 각도대로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치수 기입이 들어가요. 이게 바로 얼라인 기능인 겁니다. 얼라인은 반대예요. 두 점을 클릭하고 나면 보시면 m텍스트, 텍스트, 얼라인밖에 없어요. 지금 보시면 두 점 사이에 직선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수평으로 클릭하게 되면 수평으로, 수직으로 클릭하게 되면 수직 치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얼라인하고 라이너는 똑같은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사선을 그러니까 이렇게 치수 기입을 사선으로 할 때 얼라인을 쓰고 치수 기입을 이렇게 수평, 수직으로 쓸 때는 라이너를 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앵귤러입니다. 각도네요. 자, 여기다가 사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 선 사이의 각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앵귤러. 선 하나 클릭하고 둘 클릭하고 그러면 각도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안쪽에다 넣어서 그렇지 바깥쪽으로 가면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봅니다. 앵귤러. 다시 한번 앵귤러. 이렇게 네 방향으로 치수 기입이 들어갑니다. 나는 선을 두 개만 선택했지만 이렇게 네 방향으로 들어가고 아크 같은 경우 아크도 이렇게 각도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각도를 넣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고 싶습니다. 자, 앵귤러 두 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번에 넣고 싶어요. 자, 잘 보세요.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칩니다. 원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치수가 한 번에 끌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서클 반지름 30. 자, 라디어스하고 다이아메타가 있네요. 라디어스 반지름 치수 기입하기, 다이아메타 지름 치수 기입하기. 자, 다시 봅니다. 라디어스 반지름 치수 기입하기, 다이아메타 지름 치수 기입하기.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원 안쪽에 들어갔을 때, 원 바깥쪽으로 뺐을 때. 또 하나, 여기 파이 기호가 아니죠. 이거 파이 기호로 나와야 되는데 파이 기호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거 원인 설명드렸습니다. 이거 원인 설명드렸어요. 왜 파이 기호가 아니고 네모나게 나올까요? 스타일. 굴림. 어플리.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제가 글자 쓸 때 특수 문자 전부 다 지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문자가 깨져서 나올 때는
뭘로 바꾸라 그랬죠? 굴림으로 바꾸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원래 KS 규격에는 맞지 않습니다. 원래 KS 규격에는 안 맞아요. 이거 나중에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공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원래는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원 안에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름치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 중간에 들어가야 되고, 반지름치 씁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 방법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린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가 정상은 아니라는 거. 이게 KS 규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아크 랭스가 있네요. 자, 여기 우리 아까 아크 그렸었죠. 자, 아크를 하나 그려볼까요? 아크 명령어에서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현의 길이, 호의 길이. 기억나시나요? 아크에서 나온 건 현의 길이었습니다. 아니, 먼저 다시 한번.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차이점 기억나시나요? 호의 길이는 원 둘레, 호 둘레의 길이라고 했고, 현의 길이는 양 끝점에서 줄을 매달아서 놓은 길이를 현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크 명령어에 있던 건 현의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아크 랭스는 호의 길입니다. 호의 길이. 즉, 호 둘레의 길이. 이렇게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현의 길이는 얼라인으로. 그러면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다 해결되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아크를 제가 그릴 건데요. 이렇게 크게 그렸습니다. 호가 이렇게 완만해요. 자, 반지름을 넣어봅니다. 그러면 반지름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요. 중심선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 치수선이 너무 길어요.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조그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아크를 눌러주면 캐드가 물어봐요. 센터 로케이션 오버리드. 센터, 중심, 로케이션, 위치, 오버리드, 재정의. 즉, 중심의 위치를 재정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문자의 위치, 그 다음에 이렇게 꺽쇠.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이 번개 표시가 뭐냐면 중심선이 저기 멀리 있는데 도면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설계자가 임의대로 중심선을 당겨왔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조그가 당기기란 뜻이에요. 당기기. 다시 말하면 원래 여기 있던 중심선을 설계자가 임의대로 이쪽으로 당겨서 표현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Z자 모양으로 치수선을 표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조그에 관련된 치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조그에 관련된 치수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얘는 원에 대한 거지만 여기 보시면 바로 얘 이렇게 꺽쇠 표시 있는 아이콘 보이시나요? 네, 얘도 조그 아이콘입니다. 자, 제가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자, X라인, 호리젠탈, 얘는 중심선입니다. 자, 10mm. 그 다음 라인, 옵셋 150mm. 트림,
자, 이렇게 생긴 길다란 봉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버스 타면 천정에 그 손잡이 달려 있죠. 그 긴 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축척에 맞춰서 도면에 넣으면 이 봉의 두께가 표시가 안 돼요. 너무 기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설계자가 임의대로 여기를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각도를 15도 바꾸고 아크 시작 끝 뭐가 좋을까요? 다이렉션 시작 끝 다이렉션. 자, 카피. 자, 그 다음 미러. 다시 카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길은 거예요. 너무 길어서 도면에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설계자가 중간을 일부러 커트한 겁니다. 원래는 이게 길어서 여기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도면에 표시가 안 되니 내가 임의대로 여기를 잘랐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요 그림이. 이건 봉에 대해서예요. 봉에 대해서 여기를 내가 임의대로 잘랐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경우 치수 기입을 넣어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가 150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150이 아니라는 거죠. 더 길다는 얘기죠. 더 긴데 내가 자른 거예요. 물론 이거 고쳐야 되고 여기 치수선도 모양을 바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엔 자, 디멘전 딤 조그라인입니다. 그 다음 조그라인을 누르고 그 다음 치수선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하시면 안 돼요. 뭐가 안 되는 거냐면 지금 보시면 커서가 있잖아요. 커서가 선에 걸려 있잖아요. 이거 오스넷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스넷 걸린 데다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봅니다. 명령어 실행하고 치수선 누르고 그 다음에 커서를 이렇게 뺍니다. 커서를 빼세요. 커서를 빼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 클릭해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오스냅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자요. 지금 오스냅이 어디 걸려 있나요? 여기 걸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생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상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여기는. 보세요. 지금 여기 잡혀 있죠. 여기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 뺍니다. 그리고 커서로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 주는 거예요. 오스냅 안 잡히도록. 그러면 커서 위에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다시 봅니다. 선택하고 바로 여기 중간쯤에다가 커서 놓고 클릭. 그러면 모양 예쁘게 만들어졌죠.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해야 될 치수 기입법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여기를 복사를 해놨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기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여러 번에 넣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치수가 어떻게 돼 있나요? 일렬로 쭉 늘어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치수가 쭉 연속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첫 번째 치수 보조선, 두 번째 치수 보조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바로 여기요. 여기 보면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이 있는데 이 컨티뉴어스가 바로 연속 치수입니다. 이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은 단독으로 그려지지 못합니다.
기존에 있는 치수에 확장돼서 들어가는 치수예요. 컨티뉴어스는 두 번째 치수부터 들어갑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치수부터 확장돼서 들어가는 걸 컨티뉴어스라고 합니다. 치수 기입이 많이 빨라지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컨티뉴어스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치수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여기를 첫 번째 보조선으로 찍고 여기를 두 번째 보조선으로 찍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이렇게 두 번째 보조선에서부터 나갑니다. 근데 너무 당황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셀렉트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 되는 치수를 다시 이와 같이 재지정할 수 있고요. 이건 항상 마지막 치수를 기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수를 지워버리면 여기 마지막 정보가 사라져 버린 거죠. 이렇게 뜹니다. Select Continue Dimension. 연속 치수를 넣어야 할 치수를 선택해 주세요. 다시 선택해 주면 이와 같이 치수 기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치수 기입 다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죠. 다른 치수는 이렇게 넣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선이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치수가 멀어지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베이스 라인이라고 합니다. 자, 베이스 라인은 선이 하나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베이스 라인은 첫 번째 보조선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오른쪽을 첫 번째로 지정해 놨습니다. 자, 베이스 라인. 자, 어떤가요? 계속 치수가 커져 나가는 거 보이시나요? 첫 번째 선을 기준으로 쭉 커져 나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Select. 그러면 이렇게 쉽게 치수 기입을 할 수 있고, 역시 마지막 거를 기억하기 때문에 마지막 걸 지워버리면 선택하라고 떠요. 그래서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간격이 어떤가요? 너무 좁아요. 그죠? 최소 이 치수선과 치수선 사이의 간격은 6에서 8mm 주셔야 돼요. 최소 치수선하고 치수선의 간격은 6에서 8mm입니다. 문자가 2.5mm잖아요. 그죠? 최소 이거의 3배 되는, 2배, 그러니까 2배에서 3배 되는 그 사이 값을 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너무 작아요. 이거 조절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딤 스타일입니다. 자, 딤 스타일. 치수, 유형, 설정, 딤 스타일입니다. 단축키는 D예요. 자, 딤 스타일 어떻게 가시냐면 여기 디멘전에 보시면 오른쪽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있죠. 얘를 누르셔도 돼요. 혹은 D 누르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Current Dimension Style ISO 25 돼 있죠. 지금 내가 활용하고 있는 게 ISO 25입니다. 그리고 여기 Modify 있습니다. Modify로 들어가시면 쭉 뜨는데 여기 라인 탭이요. 여기에 베이스 라인 스페이싱, 즉 간격 조절하는 값이 나옵니다. 얼마로 되어 있나요? 3.75로 되어 있죠? 네, 이 값을 6으로 주겠습니다. 6. 그리고 OK. 다시 봅니다. 베이스 라인. 자, 어떤가요? 좀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얘입니다. 여기 딤 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아까 조그 있죠?
조그 바로 왼편에 이거 조그 바로 왼편에 바로 여기 있는 어저스트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dim 스페이스입니다. 얘를 클릭하시고 기준이 되는 치수를 선택하고 기준이 되는 치수 선택하고 나머지 그대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엔터 밸류 값을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3.75 그런 간격이 조절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dim 스페이스 기준이 되는 거 선택하고 나머지 선택하고 엔터. 간격 조절 8mm 조절되는 거 맞습니까? 네, 이거 dim 스페이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라인으로 대충 그려도 좋습니다. 라인으로 제가 이렇게 대충 그려놨습니다. 제가 간격을 대충 그렸습니다. dim 스페이스 선택하고 간격. 그러면 이렇게 간격을 재조절해 줍니다. 이게 dim 스페이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치수를 넣다 보면은요, 이런 일들도 자주 생깁니다. 어떤 일들이냐면 바로 이렇게요. 이렇게 치수가 엉키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렇게 치수가 엉키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요만큼을 끊어서 표현해 줍니다. 그게 뭐냐면 dim 브레이크 입니다. dim 브레이크. 자, dim 브레이크를 누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브레이크 되어야 할 치수를 먼저 선택해요. 그 다음에 통과될 거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수가 깨끗하게 정리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이 여기가 끊어져야 되는 거죠. 자, dim 브레이크 끊어질 치수 선택하고 통과할 거 선택하고 그러면 이렇게 치수 기입이 예쁘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지금부터 하는 치수 기입은 여러분들이 잘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법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동하기 절대좌표 0,0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거 절대좌표로 들어가야만 쓸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자, 맨 아래 보면 ordinate라고 하는 치수 기입이 있습니다. ordinate. 보시면 이건 원점 치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절대좌표에 대해서 치수를 넣어주는 게 바로 ordinate입니다. 수평으로 넣으면 y좌표가, 수직으로 넣으면 x좌표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x좌표가 되는 거죠. 이게 y좌표가 되는 거고. 이거 절대좌표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절대좌표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언제 쓰냐면 금형 제작할 때 씁니다. 금속 틀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스틱 녹여서 플라스틱 물을 금속 틀에 부어서 형태를 만드는 것, 그걸 금형이라고 하는데 그 금형 제작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아요. 요거 방법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작업하는 도면을 오픈해 놓고 한번 볼까요? 자, 오픈.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렉탱글 사각형을 적당히 그려주시고요. 익스텐드 이 사각형까지 중심선들을 다 이렇게 빼줍니다. 중심선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다 빼는 게 아니고 이렇게요. 그러면 중심선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가겠죠? 여기 하나 안 뺐다.
자, 그리고 나서 치수 기입을 하는 겁니다. 라이너.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조그만해서 안 보여요. 그죠? 이걸 크게 해서 봐야 됩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까처럼 디멘전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ISO 25죠? 모디파이 들어갑니다. 피트탭 갑니다. 피트탭에 보시면 여기 use overall scale 바로 여기요. 이 값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값에 얼마를 넣냐면 축척 값을 넣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대 50. 그러면 치수 기입을 해볼까요? 어떤가요? 커진 거 맞습니까? continuous.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이스라인. 엔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모디파이 라이너. 여기 8로 바꾸고, 아니 6으로 바꾸고, 다시 베이스라인. 치수기 들어간 것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라이너 하나만. 그 다음 컨티뉴어스. 다시 베이스라인. 다시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다시 볼까요? 라이너. 그 다음 컨티뉴어스. 그 다음 베이스라인. 치수기 끝났네요. 어렵지 않죠? 쓴 거 딱 세 개 썼죠? 라이너, 컨티뉴어스, 베이스라인. 딱 세 개 썼어요. 컨티뉴어스하고 베이스라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라이너로 계속 찍어서 만들면 돼요. 자, 평면도에 대한 치수 기입은 대부분 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해되셨나요? 축척에 맞춰서 글자 치수를 키우는 방법. 디멘전 스타일에서 모디파이에 여기 피트.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축척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면을 그리기 초반에 축척을 계산하는 겁니다. 축척을 계산해야 선종류 축척도 나오고 문자의 크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도면의 크기도 나오고 치수의 크기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나중 가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고 도면이 이상하게 그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라이너에서 우리가 맞춰야 될 거 요거 베이스라인 스페이싱. 아까 우리 베이스라인으로 그렸었죠? 그 베이스라인의 간격 맞추기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근데 치수기 명령은 이게 전부 다예요. 나머지는 치수 변수 명령어들입니다. 여기 이 치수 변수는 이틀에 나눠서 할 겁니다. 이거 명령어로 있어요. 명령어로 존재하는데 대략 50개 정도 돼요. 이거 한 번에 하면은 입력이 다 안 돼요. 둘로 나눠서 할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까지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